법사위 운영위를 이번에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 국민의힘에서 맡아서 하겠다. 즉 법사위 운영위를 1년씩 바꿔서 순차적으로 맡자 하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합니다. 원내대표가 원구성 관련해서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참 황당합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신뢰가 싹트고 대화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1년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자, 1년씩 법사위, 운영위, 위원장을 1년씩 맡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황당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1년간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거 말고도 뭐 3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거 국민의힘 쪽에서는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제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새로운 제안으로 던지긴 하셨지만 사실 협의를 통해 가지고 국회 정상화에 이르기 위한 안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전제된 사실이 있잖아요. 법사위원장을 왜 지금 민주당이 가질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계속된 문제.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계속 지난 2년 동안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풀지에 대한 제안이 있어야지 자리를 놓고 1년 가느냐 2년을 하느냐 운영위를 같이 놓고 뭐 서로 나눠서 1년씩 가느냐 지금 이런 거래를 하는 걸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민주당이 이렇게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느냐 비판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지 이런 방식으로 자꾸 다른 명분을 찾아서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고 이걸 거래 조건으로 자꾸 이렇게 던지는 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냥 뭐 민주당도 이제 협의는 해보겠다는 입장을 내긴 한 것 같은데 붙어있는 조건을 보면 뭐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국민의힘이 그냥 빨리 들어오는 것이 지금 유일한 정상화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 의원님, 지금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현재 18개 상임위 중에 11개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음 달에는 그냥 18대 0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팽팽하게 가면서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바에는 전부 다 주고 18대 0으로 가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민주당이 저렇게 모든 것을 다 가져야지만 좀 속이 후련하다 그러면은 차라리 다 가져가고 책임도 그러면 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요. 이제 물론 이제 여야 합의해서 이제 상임위를 적당히 나누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저렇게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면 차라리 다 가져가서 책임을 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어서 정치권과 아주 긴밀하게 엮여 있는 수사 상황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수사 속보 짚어보면서 분석해보죠. 영상 보시겠습니다.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가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포토라인에 세우고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조사와 수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최근에 이제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이죠. 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서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서 변호사님, 이게 이제 뭐 법조인이시니까 자, 참고인 조사 단계 아직 한참 남은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은 수사가 거의 이제 김 여사에 대한 조사까지 온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뭐 조사가 이제 김 여사까지 오기는 왔는데 저는 이제 망신 주기로 이렇게 공개 소환하는 포토라인 이거는 이제 잘못됐다고 봐요. 검찰 수사는 있는 거는 있다 하고 없는 건 없다 해야 됩니다. 없는 죄는 없다고 해야 돼요. 네. 있는 죄는 있다 하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있죠. 이거는 이제 아예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처벌할 수도 없는 걸 소환을 왜 합니까? 네. 예를 들어 이제 처벌 조항이 없는데 굳이 검찰이 소환할 이유가 없죠. 첫째, 그는 그래서 들고 나온 게 요즘 알선 수재예요. 알선 수재.
근데 이거는 이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적인 뇌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청탁 내용이 카톡에 나오잖아요. 미국의 하원 의원을 뭐 자문위원 그런 자문위원 조직이 없어요. 그다음에 돌아가시면 국립묘지 이게 무슨 부정한 청탁입니까? 따라서 부정한 자기한테 최재형 목사가 자기한테 뭘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이었고 또 이게 파우치 하나가 무슨 이게 대가성 있는 뇌물입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카카오톡에 다 팩트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원석 총장이나 검찰총장이 오히려 국민의 그 여론에 부합해 가지고 여론이 수사를 원하니까 소환해야 된다. 이거는 검찰이 할 짓이 아닙니다. 검찰은 오로지 법과 원칙, 정과 네. 팩트에 따라 하면 된다. 따라서 저는 소환하면 안 된다 봐요. 여론에 떠밀려서 지금 검찰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지적 주셨거든요. 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떠밀려서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조차도 제대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했으면 이미 받았던 명품백과 그 외에도 뭐 양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네네. 있었어요.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결할 때 사유가 뭐냐면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하고 뭐 국가 기록물이니 뭐니 뭐 이런 논의를 하다가 그냥 종결해 버린 거거든요. 이 부분을 봤어야 되죠. 그러니까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는 건 맞지만 그래서 그 공무원 배우자의 공무원이 이것을 알았을 때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되는 겁니다. 네. 이 수사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청탁금지법이 이게 입법 미비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까지 처벌을 하는 것은 너무 처벌 범위를 확장하는 게 아니냐 이 네, 논의 네.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직자가 이걸 알았을 경우에 이후에 어떤 반납하고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처벌로 충분하다는 거지 배우자가 받았으니까 처벌하지 말자 이게 아니었거든요. 예. 그럼 수사는 이쪽에 집중이 돼야 되죠. 받은 거 어떻게 됐는지 예. 그걸 국가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받아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사용이 됐는지 예.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도 현장 조사를 했었어야 됩니다. 조사도 없이 종결했어요. 네. 검찰 수사도 지금 참고인의 얘기만 듣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내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특히 그리고 이 청탁금지법 관련 사건은 마지막에 결국에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네. 검찰에서도 이러이러한 조사 결과를 갖고 어쨌든 이 청탁금지법에 관련된 주관 부서인 국민권익위가 이 사건을 어떻게 조사했고 의견이 어떠냐는 거를 회신 의견 조회를 하거든요. 뻔하죠. 어떤 의견이 오겠습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고 예.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이 내용 그냥 보낼 거라고요. 그러면 예. 지금 이렇게 참고인 조사 몇 명 하고 뭐 하는 수순 자체가 뭐 네. 종결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그 과정에서 지금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김건희 여사를 이 공개 소환 조사를 할 것이냐 여부를 고민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이제 김정숙 여사하고 네.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수사가 방문을 같이 진행 중이니까. 맞추면서 예. 지금 검찰이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완전히 다른 사건을 이런 계산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근거는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거라고 보세요? 지금 김정숙 여사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 2부에 재배당을 했습니다. 네. 형사 1, 2부가 이 수사권 다 조율할 수 있거든요. 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저 사건은 저 사건대로 법리와 원칙에 따라 지금 수사하고 있다. 이걸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은 두 여사를 다 같이 지금 조사를 할 생각으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도 좀 본격화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가 보니까 어제 고발인 조사를 11시간 했더라고요. 네. 너무 뻔한 사건이고 그 고발인이 서울시의원인데 네. 그 인도 방문 경위라든가 결정 과정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 없는 네. 분이에요. 언론 보도 나온 거라든가 국감장에서 나왔던 의원들의 발언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고발장을 구성했을 텐데 검찰이 그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검찰이 만들어 놓은 그림이 생긴 겁니다. 벌써. 네. 이제 이 수사를 이렇게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을 하고 형사 1부에서 하는 김건희 여사 수사에 최근에 이제 참고인 소환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네. 그 수사를 서로 지금 조율하면서 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속도도 어느 정도 좀 맞출 것 조율하고 같고. 내용도 조율하고 그래서 결국에 소환 문제도 어느 정도 그림을 맞추는 수준으로 해서 이게 할 텐데 중요한 거는 결과죠. 그렇게 한 수사 그렇죠. 결과로서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새로 공수처에 고발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거 다시 검찰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 수사를 결과를 어떻게 낼까가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수사하는 내용을 보면 현장 조사라든가 압수수색이라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진술만을 가지고 이 사건 구성을 하면 결국에 혐의 없음 종결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국내 관련한 이슈 이 정도까지 다뤄보도록 하고요. 김 여사 관련한 수사 내용은 또 새로 나오는 게 있으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